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선관위 드디어 터졌습니다. 선거연수원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정성산TV 긴급 호소를 좀 하겠습니다. 정성산TV는 작년 2024년 9월 27일 유튜브 수익 창출 완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2025년 1월 정성산TV 유튜브 수익 창출은 0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과 제가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 돈을 좀 꼬와서 그 돈으로 저의 직원들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운영해가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저의 이러한 힘든 과정에 대해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유튜브 수익 창출이 완전히 정지된 정성산TV를 5억 원에 인수하겠다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성산TV는 오롯이 정성산TV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과 정성산TV 시청자분들의 채널이기에 저는 그 5억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정성산TV가 이제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성산TV 쇼츠 영상 1000만 뷰를 봐주셔야 합니다. 매달 월말이 되면 직원들 월급과 기타 운영비 때문에 고통 속에 보내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성산TV 방송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성산TV 쇼츠 영상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오기 힘든 과정의 연속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더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생활관이 왜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나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로드뷰 찍은 모습입니다. 지도상 아래 위치고 건축 면적은 대략 900m 제곱 좀 넘습니다. 건축물 대장 떼보면 공공기관 건물은 크게 한 필지에 건물 여러 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선구 서둔동 225-1 건축물 대장 검색할 경우 나오는 건물 목록을 보면 정말 많다. 다 떼어본 결과 층수, 건축면적 가장 흡사한 건물 찾았습니다. 4층에 900캡에 좀 넘는 건물. 대장상 공식 명칭은 선거연수원 별관동입니다. 2022년 4월 건물 명칭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뭔가 했더니 이 땅은 기존 농촌진흥청이 있던 땅인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그 자리에 2014년 선거연수원이 오게 됐습니다. 공사 내력을 찾아봤더니 2016년 5월부터 수원청사 전체 6개 동 중 본관동, 생활동 2개 동 리모델링 공사 시작했고 2017년 5월경 생활동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생활동은 아까 찾은 별관동이 아니고 실제 생활동으로 나와 있는 건물로 추정됩니다. 생활동 공사 완료 후 2018년 2월 나라장터에 우리가 궁금한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첨부로 올라와 있는 공사 입찰 공고 확인해봤습니다. 별관동 1, 3층 전체 및 2, 4층 공용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었고 아쉽게도 설계도는 설계서 열람으로 진행해서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찾은 건 선관위가 선거박물관 건립을 위해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구글에 선거연수원 별관동 친이 나옵니다. 별관동 3층은 서고와 수장고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다시 보면 별관동으로 명칭만 바꾸고 층별 용도 변경은 진행하지 않은 듯합니다. 기존 농촌진흥청이 농업과학기술원으로 쓰던 건물이고 당시 사용하던 실험실 용도 그대로 되어 있고 면적이 차이나는 건 공용부문까지 포함된 바닥 면적이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발주 내용 다시 확인해보면 1, 3층 전체 공사했고 2, 4층은 공용 부분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1층은 검색해보면 나오다시피 선거체험관으로 바꾼 것이고 3층은 수장고로 바꾼 것 같습니다. 2, 4층은 공용 부분만 리모델링 했다는 건 복도나 층홀 정도 건드렸을 확률이 높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농촌진흥청이 쓰던 연구실을 크게 안 바꾸고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즉 숙박이 가능한 생활관일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술지원팀 써있는 부분도 기존 농촌진흥청이 썼을 당시 표지가 그대로 달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관동에 숙박으로 묵고 있는 인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당시 99명이 가나에 사전투표를 조작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22시 23분 당시 가나는 13시 23분이었으니 선거가 한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별관동이 있었다면 기존 연구실로 쓰였던 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 와중에 충격적인 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이 왜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둔동 225-23은 우리가 처음 검색한 225-1 필지가 아니다. 필지에 있는 건물은 두 개다. 위쪽에 길고 큰 건물 하나랑 아래쪽에 작은 건물 하나. 아래쪽에 작은 건물은 로드뷰로 확인하면 온실이다. 농촌진흥청의 시설이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로드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온실 너머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건물이 제2생활관 외국인 공동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건축 면적이 좀 차이가 난다. 대장산 건축 면적은 540.5제곱미터인데 카카오로 대충 찍었지만 823.31제곱미터입니다. 저 건물도 아닌 듯합니다. 75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최초에는 종합훈련센터로 쓰였던 듯하다.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언제 변경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용도 변경 같은 경우 대장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면적이 유사한 한 건물은 선관위보다 아래쪽에 수원 더한파크 근처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다. 층수도 동일하고 건축 면적도 유사해서 이 건물에 번지가 잘못 잡혀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근데 선거연수원이 도대체 왜 외국인 공동주택일까요? 지금까지 선관위 건물 충격 팩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추가된 정보들이 나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